안녕하세요. 자, 2026학년도 1학기 기말 정기시험 공통수학 1 문제 한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세요. 1번 2차 정사각 행렬입니다. 이때 i행 j열의 성분 aij를 어떻게 성분을 결정하냐면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로 정의를 한다는 거죠. 자, 이때 a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1행 1열부터 값을 구해야 되고요. 또 1행 2열, 또 2행 1열, 2행 2열 이렇게 값을 찾아야 되겠죠, 성분은. 그런데 실근의 개수니까 결국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건요. 판별식일 거예요. 그래서 4분의 d 판별식을 한번 적어보면요. 이 i가 바로 x의 개수잖아요. 그래서 b 프라임의 제곱 i 제곱 마이너스 j가 바로 판별식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행 1열이면요. i가 1이고 j도 1이니까요. 1행 1열을 결정하는 것은요. 1행 1 i도 j고 A12를 결정하는 건 뭐가 되냐면요. I 제곱 마이너스 J니까요. 1제곱 마이너스 1이 되어서 0이 되잖아요. 자, 판별식이 0이에요. 판별식이 0이니까 이때는 중근을 갖겠죠. 중근이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한 개밖에 없단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1행 1열의 성분은 1입니다. 다음 1행 2열 성분은요. 판별식을 써보면요. I 제곱 마이너스 J니까요. 1제곱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마 1이 되니까요. 판별식이 음수예요. 그럼 이거 허근이잖아요. 실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실근이 없거든요. 실근이 0개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0개니까 성분이 0이 되고요. 자, 2행 1열 같은 방법으로 판별식을 해보면요. b 프라임 제곱 i 제곱이죠. i 제곱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어서 4 마이너스 1이 되니까 3이 양수네요. 양수면 서다 두 실이죠. 그죠? 두 개의 실근을 갖습니다. 그래서 2가 되고요. 그다음 2행 2열도 해보면요. 판별식은 뭐가 됩니까? b 프라임 i 제곱 마이너스 j니까요. 4 마이너스 2면 2니까 판별식이 양수예요. 역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죠. 개수가 두 개이죠. 그래서 1, 0, 2, 2가 바로 모든 성분이 되고요. 이 성분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 1 더하기 0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되니까 답은 5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답은 3번입니다. 2번 볼게요. 자, 2번을 보시면 3명의 학생 A, B, C를 포함한 9명의 학생이 있다는 얘기죠. 이 중에 5명을 뽑아요. 그죠? 근데 이 5명 중에 하나, 둘, 셋, 넷, 5명을 뽑는데요. 이 중에 A, B, C 중에 2명만 꼭 포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5명 중에 2명은 어디서 뽑아야 되는 거죠? 2명은 A, B, C 중에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3, C, 2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A, B, C 중에 2명을 뽑고요. 나머지 3명은 그냥 A, B, C가 아닌 사람 중에서 뽑아야 되겠죠. 이해 갑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B, C 중에 2명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B, C를 이렇게 뽑았으면요. 여기는 A도 아니고 A 뽑으면 안 되죠. A 뽑으면 A, B, C를 다 뽑는 격이 되니까 결국 여기는 A도 오면 안 되고 B도 아니고 C도 아닌 결국 누구죠? 나머지 몇 명? 3명을 제외한 몇 명 중에서요? 6명 중에서 몇 명 뽑아야 되죠? 3명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하는 건 3C2 각각에 대해서 6C3이니까요. 뽑기만 하는 거예요. 뽑기만. 그래서 3 곱하기 6P3은 6C3은 얼마인가요? 3팩분의 6P3이니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20이 되어서 총 60까지가 나오겠습니다. 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뽑기만 하는 거예요. 뽑기만. 2명, 3명 이렇게 뽑는 거예요. 네. 답은 몇 번이죠? 1번 되겠습니다. 자, 3번 3차 방정식 문제입니다. 자,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 1, 알파, 베타를 가질 때 나머지 두 근은 알파, 베타의 차를 구하라는 얘기지요. 아하, 지금 1이 근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차피 나중에 인수분해해서 근을 찾아야 되니까 조립제법으로 미리 해버릴까요? 자, 조립제법에서 우리가 1은 근이라는 게 알고 있기 때문에 1은 나누어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k 플러스 2, k 플러스 2에 5k 마이너스 1 더하는 거잖아요. 여기다 5k 마이너스 더하면요 6k 플러스 6이 나와요. 근데 이게 나누어 떨어질 거잖아요. 1이 근이니까 0이 돼야 되겠죠. 즉 k 값은 마 1입니다. 자, k 값은 상관없죠. k가 마 1이면 결국은 우리 알고 싶은 건 나머지 두 근이잖아요. 두 근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그렇죠? 자, 여기서 k의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요. x제곱 플러스 k의 마일 대입하면 1이죠. 1x k의 마일 대입하면 마 6은 0. 이것이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이 바로 뭐죠? 알파 베타일 거예요. 아하, 그래서 뭐 인수분해가 다행히 되잖아요. 그래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가 0이 그러니까 두 근은 마이너스 3과 2가 나오거든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과 2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 구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것은요. 마이너스 3에서 2를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가 되겠습니다. 1번 됐죠? 네. 자, 4번은 4차 방정식이네요. 자, 다음 4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모든 양의 실근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냥 간단히 인수분해해서 실근만 구하면 됩니다. 자, 조립제법 쓸까요? 4차, 3차 조심하셔야 돼요. 2차가 없어요. 0, 20,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고요. 자, 뭘로 나눠 떨어질까요?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16, 15, 15 있네요. 그래서 1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마사. 그렇죠. 16이 되고요. 16 나눠 떨어지죠. 또 하나는 뭐죠? x-4 나오겠지만 조립제법을 하자면 굳이 2로 하면 될 것 같죠. 1, 2, 마 2, 마 4, 마 8 그러네요. 마이너스 16은 0이 됩니다. 그래서 x-1, x-1과 2를 근으로 갖고요. 나머지 두 근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자, 얘도 인수분해가 되네요. 너무 쉽다 문제. x-4, x 플러스 2가 0인 거죠. 이해가죠? 맞죠? 그래서 즉 실근은 뭐가 되냐면 x가 1이고요, 2이고요, 4이고요, 마이너스 2예요. 이 중에서 양의 실근이니까요. 1, 2, 4만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4를 하면 답은 7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5번 문제 2차 연립 방정식입니다. 역시
자, 보시니까 위에가 식이 두 개죠. 1번 식이 있고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데 항상 2차가 나올 때는 항상 어디를 보라고 그랬죠? 그렇죠. 우변이 0인, 그죠? 0인식을 먼저 좌변은 인수분해 하라 그랬잖아. 인수분해 되는 것만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1번은 인수분해 하면 x로 묶어야 되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y는 0이 되고요. 그래서 1번 위의 식에서 x는 0과 또는 그죠? 또는 x는 2y가 나옵니다. 자, 그럼 얘를 2번하고 연립해야 되잖아. 그래서 한 번은 x 이퀄 0과 2번을 연립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또는요 x는 2y와 또 2번을 연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문제를 푸는 계획이 되고요. 근데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x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요. 여기 보시면 알파는 즉 x의 근은 양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0이잖아요 x가. 그래서 이쪽은 풀 필요가 없어요. 이쪽은 풀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만 풀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x 이퀄 2y를 x에 대입해서 대입법으로 풀면 되겠죠. 자,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대신에 2y가 들어가고요. 2y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x 대신에 2y 들어가고요. y 플러스 5y 제곱은 9가 됩니다. 자, 정리하면 4y 제곱이고요. 자, 여기는 8y 제곱이고 여기는 5y 제곱이 9가 되니까 결국은 얼마인가요? 지금 y 제곱이 되는 거네요. y 제곱이 되고요. 맞죠? y 제곱이 얼마죠? 9가 되니까 y는 뿔마 3이 된다. 아하. y가 뿔마 3이면 x는 뭐죠? 뿔마 2y니까요. 뿔마 x는 2y잖아요. 그래서 뿔마 6이 되는 거죠. 여기에 2로 곱하면 되니까. 자, 물론 복부호 동순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결국은 x가 6이면 y도 6이고요. 그래서 x가 마 6이면 y는 마 3인 거죠. 쏘리. 자,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뭐 x가 무슨 것만 양수인 것만 찾으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x가 6이고요. y는 얼마 돼야 되죠? 3인 경우밖에 안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6 더하기 3은 9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차례대로 나오는 거죠. 연립부등식이에요. 그죠? 위엔 1차와 2차 연립부등식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일단 여기까지 근을 찾아야 되고요. 근을 찾은 다음에 이 부등식도 또 풀어야 되네요. 만만치 않네요. 자, 일단 우리 부등식의 연립부등식 해부터 찾아봅시다. 자, 위의 식 먼저 2x 1번식부터 풀어볼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자, 2x x 왼쪽으로 이항하면요 플러스 x 되고요. 4 이항하면 마이너스 6 된다. 그렇죠? 자, 3x가 마 6보다 크니까요. 결국 x는 마 2보다 크다라는 1번의 부등식의 해가 나오고요. 2번은요 인수분해 되죠. 4와 6으로 인수분해 되겠네요.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4 24 작다니까 결국 2번에서 만족하는 부등식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요. 작은 부분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둘 다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둘 다 만족하는 알파 베타는 뭐냐? 둘 다 1번과 2번을 AND잖아요. 그죠? 구해보시면 수직선 안 그려도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x는 6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온 근에서 요 왼쪽에 있는 게 바로 뭐죠? 알파고요. 6이 바로 뭐답니까? 베타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풀어야 되냐면요. x 마이너스 알파 절대값, x 마이너스 알파가 플러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베타 절대값. 이것이 10 이하인 이 절대값 부등식을 풀어야 됩니다. 자, 이건 우리 어떻게 구하더라? 먼저 범위를 나눠야 되겠죠? 수직선을 그린 다음에 x가 절대값 안이 0 되는 전 두 점을 기준으로 하나, 둘, 세 구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번, 2번, 3분 구간으로 나눠지고요. 각 구간에 따라 풀어볼게요. 1번 구간은요. x의 범위가 6 이상일 때입니다. 맞죠? 6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되죠? 6 이상이면 이때 절대값 안에 있는 이 부호가 전부 양수이기 때문에요. x 플러스 2도 그대로 풀어지고요. x 마이너스 6도 그대로 풀려서 10 이하가 되고요. 얘를 풀면 그럼 2x가 좌변이 되고 얘는 마 4잖아요. 마 4를 이항하면 플러스 4가 되니까 14가 되겠죠. 그래서 x는 7 이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6 이상이면서 7 이하니까 1번에서는 6 이상이고 x는 7 이하다. 근데 이 문제를 보시면 뭐만 찾으면 되죠? 정수 x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6과 7 사이에 있는 정수는 x는 얼마다? 6과 7 두 개가 나오게 되겠다. 됐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두 번째 구간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은 구간이거든요. 이렇게 될 때는 왼쪽은 부호가 양이지만 이쪽은 음이에요. 그래서 x 플러스 2는 그대로 풀어지지만 오른쪽에 두 번째 x 마이너스 2은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10 이하인 구간을 찾으면 되고요. 옮겨놓기도 x 마이너스 x 없어지네. 그럼 이게 뭐냐? 8은 10 이하다. 이거 참이잖아요, 항상. 자, 이거는 항상 된다는 얘기죠. 어느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항상 된다는 얘기니까 이 구간 자체가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정수를 바라니까요. 이 구간 안에 있는 정수는 x가 얼마죠? 마이너스 2부터 6보다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1, 0, 1, 2, 3, 4, 5 이렇게 쭉 나오네요. 됐죠? 자, 마지막 들어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x의 구간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죠.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부호가 전부 여기도 음수, 여기도 음수, 둘 다 음수가 되니까 x 플러스 2도 마이너스가 붙어서 풀어지고요. x 마이너스 6도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서 풀어져서 이렇게 풀어지겠네. 자, 그럼 좌변은 마이너스 2x고요. 여기는 플러스 4가 되니까 이항하면 6이 되겠다. 자,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등호방이 바뀌어요. 마이너스 3 이상이 되고요. 결국 답은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마이너스 3 이상이니까 마이너스 3 이상이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구간이 되니까 이때 만족하는 x의 정수는 마 3밖에 없잖아요. 됐죠? 자, 그래서 개수만 세하면 됩니다. 결국은 뭐야? 마 3부터 7까지 그죠? 개수잖아요. 뭐 세봐도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11개의 정수가 나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자, 7번 다음 보겠습니다. 자, 부등식 관련인데 절대 부등식 관련 문제네요. 자,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이에요. 항상 다음에 2차 부등식인데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 있습니다.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부등식이에요.
맞죠? 2차란 말이 있었으면 당연히 2차항의 개수가 0이 아니어야 되지만요.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가 1차가 될 수도 있고요. 왼쪽 식이 2차가 되는 경우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무슨 얘기냐? 그냥 부등식이라 했기 때문에 꼭 2차라는 법 없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 x제곱의 개수 a제곱 마이너스 4 있죠. 얘가 0일 수도 있어요. 맞죠? 0의 경우 대줘야 됩니다. 즉 뭐냐? a가 뿔마 2일 때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 첫째 a가 2일 때와 그죠? a가 마이일 때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a가 2가 되면요. 2가 되면 최고차항은 0이고요. 여기 2 집어넣으면 4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죠. 근데 이건요.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작진 않죠. 이건 부등식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a가 마이면요. 0x가 마이분이 이렇게 되죠. 지금 무슨 얘기냐? 0 빼기 1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 되는 거죠. 자, 이건 항상 참이잖아요. 진리죠. 어디에서? 모든 실수 x가 상관없이 항상 참이니까 결국 a가 마이도 답이 됩니다. a가 마이일 때도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요. 됐죠? 이제 두 번째 이제 2차 부등식이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이 아니면요. 이제 2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2차항인데 2차 왼쪽의 함수가요. 항상 함수값이 0보다 작다는 얘기가 똑같으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식이 돼야 되냐면 0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요. 그럼 이게 항상 x축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 위로 볼록이면서 x축의 아래쪽에 존재해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제 x축과 만나면 안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건 맞고요. 그다음 최고차항 위로 볼록이잖아요. 자, 위로 볼록이 되려면 결국 어떻게 만족해야 되냐? 최고차항이 a제곱 마이너스 4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음수 이고 and 이것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먼저 a제곱이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왼쪽에 볼게요. a제곱이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는 인수분해 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a와 b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가 나오는 거죠. 거기다 이제 판별식 해볼게요. 판별식은요. b제곱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요. 최고차항의 개수 곱하기 c 조심해야 돼요. 마이너스 1이에요. 됐죠? 자, 이게 정리하면요.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16인데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죠. 그래서 플러스 4a 제곱 되고요. 이해갑니까?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4a 제곱 마이너스 뭐가 되죠? 16이 되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그래서 5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2가요. 0보다 작은 범위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자, 인수분해를 하면요. 1, 5, 그 다음에 2하고 6이 되겠죠. 자, 플러스 4a가 나와야 되니까 요게 마이너스가 붙겠다는 얘기다. 그래서 결국 a 플러스 2, 5a 빼기 6으로 인수분해 되고 0보다 작다고요. 이 2차 부등식은 작은 근과 큰 근 사이니까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5분의 6보다는 작다가 되겠죠. 자, 이것과 이것은 두 개가 이고예요.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겹치는 부분을 찾으면 결국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요. 5분의 6보다는 작다는 구간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만족하는 뭘 찾아야 되죠? 정수잖아요. 그래서 a 정수는요. 마이너스 1, 0, 1 여기까지겠죠. 됐습니까? 3개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1.2니까요. 1.2보다 작은 건 3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여기 a 마이너스 아까 하나 나왔었죠.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3개 나왔죠. 총 4개가 답이 됩니다. 2번 마킹이 돼 있네요. 그래서 2번 4개가 답입니다. 8번 a가 음수일 때 x에 대한 연립 부등식입니다. 2차 연립 부등식이네요.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가 다음과 같을 때 a, b의 값은 얼마이겠냐.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먼저 부등식이 두 개니까요. 1번 부등식과 2번 부등식을 나누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부등식은 x-a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0보다 작다죠. 이거 보니까 합차 공식이네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꼴이니까요. a 앞에 거 플러스 b 그다음에 앞에 거 a 마이너스 b 이런 꼴이잖아요. 이게 0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여기 떨어지고요. 그럼 x 마이너스 2a가 0보다 작다가 돼서 해가 0과 2a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a가 음수니까 2a가 작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는 2a보다는 크고요. 2a와 0 사이의 값이 되겠다. 됐죠? 자, 2번 부등식은요. 역시 왼쪽으로 이항하면요.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가 되고요. 인수분해 됩니다. 그죠? 1과 a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역시 1과 a가 나오는데요. 역시 a가 음수잖아요. a가 작아요. 그래서 x는 a 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래서 2번 0이 나오는 거죠. 자,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둘 수직선이 한번 그려보면요. 첫 번째 나온 구간은 2a보다 크고 0 사이가 되고요. 두 번째는 a가 여기겠죠. 2a보다는 크겠죠. a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니까 겹치는 부분은 여기가 되어서 최종 답은 뭐가 되냐 하면요. 그러므로 x 만족하는 x의 범위는 a보다 크고 0보다 작다가 답인데요. 근데 우리 여기 보시면 이 구간이 바로 뭐가 되죠? b에서 b 플러스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a 값이 바로 b가 되는 거고요. 이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b 플러스 1이 된다 이 얘기죠. 자, b 플러스 1이 0이니까 당연히 b는 얼마인가요? b는 마 1이고요. 여기서 a하고 b는 같죠? 그래서 a도 마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a, b의 값은 곱하면 답은 1.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을 동시에 뽑는 선거에서 국회의원 후보자가 3명이고요. 자치단체장 후보가 5명이에요. 총 8명이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 유권자가 2명 있습니다. 자, 투표를 하는 사람이죠. A, B 두 사람이 국회의원 후보자와 자치단체장 후보에 각각 한 명씩 선택하겠죠. 당연히 투표할 때 이 8명의 후보자 중에서요, 두 유권자 즉 A, B라는 두 사람이 모두에게 선택된 후보자가 한 명인 경우를 어떤 경우냐는 얘기다. 그죠? 자,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A, B가 찍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두 가지가 첫째, 그 같이 찍은 사람이 국회의원일 수도 있고요.
맞습니까? 두 번째는 같이 찍은 사람이 자치단체장일 수도 있거든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럼 국회의원일 확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자, A, B가 찍었는데요. 둘 다 똑같은 국회의원을 찍은 거예요. 자, 국회의원을 지금 우리가 A, B, C라 그러고요. 자치단체장을 뭐 P, Q, R, S, T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국회의원 A, B, C 중에서 똑같은 사람을 둘이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 AA 또는 BB 또는 CC 이렇게 뽑았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장을 표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나머지 하나는 자치단체장이겠죠. 나머지 한 표는 자치단체장에서 뽑을 수가 있겠죠. 무슨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 국회의원을 똑같은 사람을 뽑는 경우는 일단은 몇 가지 경우가 있냐?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왜냐, 국회의원이 세 사람이니까요. 둘 다 AA 뽑거나, 둘 다 BB를 투표하거나, 둘 다 CC를 투표하거나.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두 장씩 표할 수 있잖아요. 두 장씩. 맞죠? 두 장씩 할 수 있잖아요. 두 장씩. 그죠? 하는데, 자, 둘 다 예를 들어서 둘 다 A라는 국회의원을 뽑았다 치면요, 나머지 한 표는요 누굴 줘야 되죠? 자치단체장이에요. 자치단체장은 그냥 아무나 뽑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얘기죠? 5명 중에서 2명 뽑아서 나열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3 곱하기 5P니까 5, 4 이렇게 되는 거죠. 60까지가 나옵니다. 이해 가십니까?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A, B가 똑같이 투표를 했는데요. 두 표를 투표했겠죠. 하나, 두 표, 여기도 투표를 했는데, 이번엔 자치단체장을 똑같은 사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뭘 한 거죠? 둘 다 P라는 자치단체장 하든가, 또는 Q, R, S, T 총 몇 가지를 똑같은 사람을 찍을 수 있죠? 5가지죠. 자치단체장을 먼저 뽑은 거예요. PP 먼저 똑같은 사람을 뽑는 투표한 경우가 5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은 그냥 3명 중에 2명 나열하는 거와 똑같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건 5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요. 역시 이거 30까지가 되네요. 그래서 60까지 30까지를 더하면 총 90까지가 되겠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행렬의 활용 문제네요. 자, 어떤 치킨 체인점이 있던 얘기죠. 그죠? 치킨 체인점 봤더니 여기 보세요. 제품이 후라이드하고 양념이 있는데요. 여기는 제조 원가예요. 원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이 있네요. 제조 원가, 판매 가격. 판매 가격에서 제조 원가를 뺀 게 이익이겠죠. 여기 보세요. 판매 가격에서 제조 원가를 뺀 값이 바로 뭡니까? 이익금이잖아요. 자, 그게 따른 각각의 판매량이 나와 있습니다. 후라이드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있는데요. 그러면 상반기와 하반기에 그 판매한 값들의, 그죠? 값들 또는 매출을 더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익금을 계산해다는 뭐가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세요. 자, A라는 행렬을 보시면 PQRS라고 해서 여기나 이게 바로 A 행렬이에요. 그다음 B라는 데이터는요. B라는 행렬의 데이터는 여기 상반기, 하반기에 판매량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때 이 두 수를 곱한 거죠. 두 행렬을 곱한 것이 이렇다. 자, 이렇다면 이 판매 이익금은 뭐가 되겠냐? 당연히 보세요. 판매 가격에서요. 제조 원가를 뺀 거잖아요. 자, 보세요. 첫째, 판매 가격은 뭐죠? 판매 가격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행이랑 여기 있는 PRS죠. 여기 이행이랑, 그죠? 이쪽 상반기 판매량 1열을 곱하면요. 그죠? 1열 상반기의 판매 매출이 나오겠죠. 판매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 또 하반기 2행과 2열을 곱하면요. 하반기의 판매 가격이 나오겠죠. 총 판매 가격. 그래서 결국은 2행 1열과 2행 2열을 곱하면 지금 뭐죠? C와 D죠. 2행 2열. C와 D를 더한 게 총 판매 가격입니다. 판매 매출 값이죠. 가격이죠. 여기서 뭘 빼야 되냐? 빼기 뭘 해야 되죠? 원가를 빼야 되잖아요. 원가. 그죠? 원가는 뭐냐? 1행이죠. 1행에 있는 PQ 1행에 있는 원가를 각각 상반기와 하반기에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행 1열에 있는 A와 1행 2열에 있는 B가 바로 A 플러스 B가 바로 뭐죠? 제조 원가예요. 맞죠? 프라이드와 치킨, 양념치킨. 결국은 C 플러스 D에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를 하면 되는 거군요. 그래서 결국은 2번이 답이 되겠다. 쉽죠? 네. 자, 11번 보겠습니다. A, B, C를 포함한 6명이 있어요. 일렬로 나열하는데요. 지금 BC는요, A와는 이웃하지 않게 쓰도록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일단, 그러면 A, B, C가 있고요. 3명이 있고요. 그게 X1, X2, X3라는 A, B, C 외에 3명이 또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A와는 B, C는 이웃하면 안 되니까 A와 B, C를 떨어뜨려 놔야 되거든요. 근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만약에 6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가 있는데, 맨 앞과 맨 뒤에, 하나만 해볼게요. 맨 앞에 만약에 A가 오는 경우 있잖아요. 맨 앞에 A가 오면요, 이 A 오른쪽에는 B가 오면 안 됩니다. B나 C가 오면 안 되겠죠. 그럼 여기 누가 와야 되냐면, 여기에는 X1, X2, X3 중에 한 사람이 와야 돼요. 그러므로 이 세 가지니까 3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X1이라는 사람이 왔다고 그래요. X1이 오면 이제 X1 오른쪽에 BC가 아닌 사람이 앉았기 때문에 나머지 여기 4명은요, BC를 포함한 X2, X3에서 4명이 자유롭게 앉으면 됩니다. 그래서 4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있잖아. 이 경우가 바로 A가 맨 앞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요, A가 맨 뒤에 있을 때도 그런 거겠죠. 그래서 A가 맨 앞과 맨 뒤에 있을 때 해서 2를 곱해주면 이게 바로 A가 맨 앞과 또는 맨 뒤에 있는 경우 케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수가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계산하면 3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요. 이건 얼마 되나요? 3, 4, 10이고요. 곱하기 10이네요. 그래서 144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언제냐 하면요, 맨 앞과 맨 뒤가 아니에요. 셋, 넷, 다섯, 6명이 있는데요. 맨 앞과 맨 뒤가 아닌 자리에 만약에 A가 오면 그렇게 되면요, A의 앞과 A의 앞뒤에 누가 있어야 돼요? 앞뒤에 X1, X2, X3 중 이 3명 중에 두 사람이 꼭 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3명 중에 2사람이 꼭 와서 나열해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만약에 x1과 x2가 여기에 왔다 그러면요, 이쪽 나머지 세 곳은 누가 오면 되죠? x3하고 나머지 b하고 c가 안심하고 와도 a와 이웃하지 않겠죠? 그래서 3팩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것도 어떤 경우 있죠? A가 두 번째 올 수도 있지만은 A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서 4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이 4는 뭐라고요? 두 번째, A가 두 번째 올 때도 있지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아까 맨 뒤가 아닌 경우 네 가지 케이스 맞죠? 그래서 4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계산하면 얼마 나오나요? 144가지가 나오죠. 맞습니까?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총 288가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12번 볼게요. 토너먼트는 지금 우리 월드컵 하고 있죠. 네. 토너먼트로 경기를 하여서 우승자를 가리는 축구 대회가 있습니다. 토너먼트예요. 이때 5개의 팀이 참가했는데요. 그림과 같이 대진표를 작성하는 경우는 몇 가지 경우가 있을까? 자, 5팀이기 때문에 여기 주의해야 될 거 여기죠. 여기. 그죠? 이게 뭐야?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팀이죠.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팀을 일단 한 팀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럼 결국 부전승 올라가는 팀은 5팀 중에 한 팀이 꼭 될 거니까 5시 1이 돼서 5가지고요. 그 다음에 누굴 선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전승 팀에서 있는 두 팀을 결정해야 되겠죠. 부전승 팀에 있는 두 팀을 선정하는 방법은 나머지 4개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자, 여기가 선택되면 여기는 자동적으로 선택되니까 그죠? 안 구해도 되겠죠. 자, 순열 아닙니다. 조합이죠. 그냥 둘이 붙는 거잖아요. 그죠? 순서 필요 없죠. 그래서 5 곱하기 부전승 뽑는 방법 5가지에다가 부전승 팀에 두 팀 같이 있을 두 팀을 뽑는 경우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 곱하기 얼마가 되나요? 4는 6이 되나요? 그래서 5, 6에 30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13번은 뭐 단순한 문제네요. 그냥 행렬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A라 B란 행렬이 주어졌을 때 다음을 계산하라. 자, 이 계산도 있잖아요. 그냥 A, B, A 이렇게 단순히 계산하지 마시고요. 자, 인수분해에서 살짝 묶어주면 좋죠. 여기 보세요. 왼쪽에 A, B, AB가 공통으로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A, B로 묶어내면요. 결국은 이쪽은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즉 A, B란 행렬과 A 플러스 B의 행렬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일단 A, B 구할게요. E 마이너스 A, B 이렇게 되겠죠. 그죠? 곱하면요. 1행 1열하면 얼마인가? 1행 1열은 2 플러스 1이니까 3이고요. 1행 2열은요. 2 마이너스 1이네요. 2행 1열 하면요. 마이너스 1이고요. 2행 2열 하면 3이에요. 이게 AB죠. 그럼 A 플러스 B는 뭔가요? A 더하기 B는요. 바로 3, 0, 0, 3이거든요. 3 단위 행렬이네요. 그러므로 3, 1, 마 1, 3 AB 행렬과 3배의 단위 행렬을 하면 결국 실수범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9, 3, 마이너스 3배, 3, 3은 9, 모든 성분의 합은 뭐 같아요. 9 더하기 3 빼기 3 플러스 9니까요. 없어지고요. 18이 답이 되네요. 간단하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14번 봅시다. 2차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다음 보기 중에 옳은 것만 골라라 하겠습니다. 기억 우리 많이 보던 거죠. 두 행렬을 곱한다고 그래서 꼭 0, 둘 중에 하나는 0인가 아니잖아요. 우리 많이 알고 있죠? A가 이런 행렬이고요. B가 예를 들어서 0, 0, 1, 0이다. 이 두 행렬 곱해보세요. 0이잖아요. 그죠? 0이지만 둘 다 0 행렬은 아니죠. 그래서 기억은 거짓입니다. 됐죠? 니은은 볼까요? A 플러스 B가 단위 행렬이고 AB가 0이면 그죠? A제곱 B제곱은 단위 행렬이다. 자, A 플러스 B가 2라는 얘기는요. 우리 한번 보세요. 그러면 AB를 먼저 계산해 볼게요. AB를 계산하면 AB 대신에 뭐죠? 뭐가 들어가죠? A 플러스 B가 2니까요. A 더하기 B가 2니까 여기서 B는 얼마죠? 2-A를 쓸 수 있겠죠.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요. 2-A가 되고요. 그럼 A-A 제곱됩니다. 이것이 뭐이면요? 0이라 그랬잖아. 0이다는 얘기는. 됐죠? 지금 무슨 얘기죠? A 제곱은 A라는 얘기죠. 됐죠? 자, A 제곱 나왔고요. B 제곱 구해보면 이번에는 A, B를 이번에는 뭐죠? A 플러스 B에서요. A는 뭐가 되나요? A는 2-B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2-B로 해서 A에 넣어볼게요. 2-B로 해서 A에 집어넣으면요. B죠 참. 쏘리. B-B 제곱에 대해서 얘도 또 AB가 이게 0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B 제곱도 A입니다. B 제곱도 B예요. 자, 그러므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하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하면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죠? 조건이 A 플러스 B는 2잖아요. 됐죠? 그래서 합은 2가 될 수 있습니다. 니은은 3이네요. 됐죠? 자, 그럼 디귿도 해볼까요? 자, 디귿은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자, 디귿도. 자, 디귿도 보세요. A 플러스 B가 단위 행렬이면 A 플러스 B가 단위 행렬 2이면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계산하면 뭐가 되냐고 그랬죠. 역시 여기서 B는 얼마인가요? 2-A니까 이 값을 여기다 한번 대입해볼게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B 대신에 2-A가 들어가고요. 맞죠? A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2A 마이너스 A제곱이 되어가지고요. A제곱 떨어지고요. 결국 2A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혹시 2가 바로 뭐였죠? 아까 2가 바로 주어진 조건이 A 플러스 B잖아요. 그래서 A 플러스 B가 되니까요. 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참이네요. 됐죠? 네. 답은 얼마죠? 그러니까 니은 디귿이 되겠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A의 99제곱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A가 나와 있으니 A 제곱부터 구해봐야 되겠죠. 자, A 제곱을 구해보면요. 이렇게 되죠. 자,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1행 1열을 하면 1이 되고요. 1행 2열 했더니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0이 되네요. 자, 2행 1열도 0이에요. 2행 2열은요 1이 되네요. 제곱했더니 바로 단위 행렬이 나왔네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A의 99제곱이라는 것은요. A의 제곱으로 한번 표현해보면 몇 제곱인가요? A의 40, 99를 2로 나누면 2, 4, 8 그죠? 2, 9, 18에 1 남죠. 저 49제곱 하고요. A 한번 곱한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문제가 어렵지 않네요.
자, 이렇게 했더니 이 부분이 뭐가 배웠죠? 단위 행렬이잖아요. 2의 단위 행렬을 49제곱 해봐야 단위 행렬이죠. 그죠? 단위 행렬을 아무리 n제곱 해봐야 단위 행렬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A의 99제곱이 A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A 99제곱 대신에 A를 넣고 A-3을 보내면 7B가 된다는 얘기고요. 실제 봅시다. 그래서 A는 1, 마 2, 0, 마 1이니까요. 이것으로 A, 마 3을 보내면 1행 1열 하면 뭐가 되나요? A 플러스 6이 되고요. 2행 1열 하면 3이 되죠. 이게 바로 7B가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므로 A 플러스 6이 7이 돼야 되니 A는 1이고요. B는 3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 B의 값은 합하면 4가 되더라.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차 방정식이에요.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만 나와야 된답니다. 실제로 한 4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2개만 나온대요. 지금 현재 이거 가만히 보니 x제곱 플러스 2kx, x제곱 플러스 2kx. 물론 치환해도 되지만 64가 20이니까 이 인수분해 하면 1, 1이고 64는 뭐죠? 4 곱하기 16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돼요. x제곱 플러스 2kx의 4와 x제곱 플러스 2kx의 플러스 16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왼쪽 오른쪽 뭐죠? 2차식이 2개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실근이 2개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둘 다 중근을 가져도 실근은 2개로 보이겠죠. 자, 그럴 수 있나? 또는 한쪽만 뭐죠? 한쪽만 양이고 다른 한쪽은 호근을 가져야 되겠죠. 이쪽이 호근을 갖고 이쪽이 실근을 갖든가. 맞습니까? 한 개 나와서 2개가 되는가, 아니면 2개 플러스 0개가 나와서 2개 되든가, 0개 플러스 2개가 나와서 2개 되든가. 이런 각 케이스가 있겠죠. 그러려면 일단 판별식을 우리가 적어봐야 되겠네요. 자, 왼쪽 이놈의 판별식을 우리 짝수 판별식 쓸게요. 4분의 D1이라 그럴게요. 그럼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고요. 이쪽 것의 판별식은 4분의 역시 D2라 그럴까요? D2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16이 됩니다. 자, 만약에요. 첫 번째 if 만약에 둘 다 판별식이 0이라고 한다면요. 둘 다 0이면요.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 될 수 있을까요? 자, D1이 만약에 그냥 D1이라 그럴게요. 이걸 D1 간단하게 4분의 D1, D2지만 이걸 만약에 0이라 하면요. K제곱이 4라는 얘기잖아요. K제곱이 4이면 K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 되나요? 이 4 하면 마이너스 12에 대해서 0이 안 되잖아요. 둘 다 중근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것은 둘 다 D는 0이 절대 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둘 중에 하나는 판별식이 양수고 하나는 허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더 큰가요? 가만히 보세요. 이건 K제곱 똑같은데 얘는 마이너스 4고 이건 마이너스 16이잖아요. D1 얘가 더 커요. 이게 더 크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D1 뭐죠? K제곱 마이너스 4가 양이고요. 이게 실근을 갖고요. D2 K제곱 마이너스 16이 뭐예요? 허근을 가져야 되는 0보다 작아야 되죠. 왜? K제곱 마이너스 4가 더 크니까 얘가 양이겠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풀면요. 얘는 K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K는 작은 근보다 작거나 K는 2보다 크고요. AND 동시에 AND죠. 이고 이쪽은요. 4 플러스 마이너스 4니까 K가 마이너스 4에서 4 사이여야 되는 거죠. 둘 다 만족하는 구간이잖아요. 겹치는 구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에서 4인 거랑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2보다 큰 구간이니까요. 여기가 되네요. 자, 여기를 만족하는 뭐겠습니까? 자연수 K의 값이잖아요. 그죠? 자연수 K는 어디밖에 없죠? 여기 2와 4, 4 여기 있죠. 여기에 3밖에 없네요. 그래서 자연수 K는 3이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5가지의 음식을 파는 식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뉴가 5가지라는 얘기예요. 그 메뉴를 그러면 5가지를 A, B, C, D라고 해볼게요. 자,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식당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메뉴를 모두 다르게 주문한다는 거죠. 자, 같은 날 을이라는 사람도 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요. 옆에서 같이 먹을 수도 있겠죠. 이 사람 역시 다르게 3끼를 다 다른 걸로 먹는데요. 됐죠? 이때 이 3끼 중에서 한 번만, 그런데 둘 다 다른 걸 먹는데요. 한 번은 3끼 중에서 아침, 점심, 저녁 중에 한 번은 두 사람이 음식이 같대요. 우연히 같은지 어쨌든 같아야 된다는 거죠.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맞죠? 이때 갑과 을이 주문한 음식의 종류는 또 어떻게 총 4가지랍니다. 그러니까 갑, 을이 한 끼에 전체 3끼에 전체에 주문한 음식의 종류가 5가지가 아니라 딱 4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을까? 자, 일단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 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먼저 갑이라는 사람부터 있잖아요. 우리 3끼를 먼저 정해주는 거죠. 아침, 점심, 저녁이죠. 갑이라는 사람이 메뉴 3개 시키고요. 을이라는 사람도 3개 시킬 건데요. 먼저 갑부터 정해주죠. 갑이 들어와서 5가지 음식 중에 몇 가지? 3가지. 아침, 점심, 저녁 3가지를 다른 걸 시키잖아요. 그래서 갑이 먼저 시킬게요. 갑이 5가지 중에 몇 가지? 조합이 아니죠. 순열이죠. 아점저 줄 세우는 거잖아. 다르잖아요. 5P3이죠. 5가지 메뉴 중에 3가지를 먹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갑이 A, B, C를 먹었다 칩시다. 5P3 중에 한 가지가 A, B, C예요. 됐죠? 자, 뭐 B, C, E가 될 수도 있고 C, D, E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5P3가지라는 얘기죠. 자, A, B, C라고 했어요. 가정을 했을 때 그 각각에 대해서 을이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3끼 중에 아침, 점심, 저녁 중에 한 끼는 같은 걸 먹어야 돼요. 그럼 보세요. 아침이 같을 수도 있고요. A로. 점심이 같을 수도 있고요. 저녁이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셋 중에 하나 같아야 되니까 아침 같을 때, 점심 같을 때, 저녁 같을 때 그래서 3가지. 자, 저녁을 같은 걸로 C로 먹었다고 해야 그러면 나머지 A, B, C와 D, E가 남았잖아요. D를 여기에 먹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D를 먹고 여기 E를 먹던가 먹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러면 5가지가 돼버리잖아요. A, B, C, D, E 5가지 되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 을이 아침이나 점심 중에요. A, B, C 중에 하나를 또 먹어야 돼요. 맞죠? 지금 위에 있는 시켜 먹은 지금 A, B, C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죠? 여기 A를 먹었으니 여기는 A를 먹으면 안 되죠. 그럼 B를 먹던가, 그죠? 여기를 B를 먹던가 아니면 여기에 A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갑니까? 그래서 여기에 B 먹을 때랑 여기에 A 먹을 때에서 각각 두 가지. 각 경우죠. 자, 이제 됐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 아침에 B를 먹었다 해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들어가면 되죠? 여기는 이제 지금 현재 A, B, C 세 가지잖아요. 여기는 이제 안 먹은 거 D나 E 중에 한 가지를 여기에 먹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D일 때, E일 때에서 두 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계산하면요. 5P3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고요. 이 값은 계산하면 12가 되는 거죠. 전체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20에 3이니까 60 곱하기 120이니까 12조차 60 곱하기 12니까 결국 720까지가 나오는 겁니다. 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18번 볼까요? 18번 보시면 m이란 수는 절대값이 1 이상 5 이하의 수이네요. 다시 얘기하면 m이 양수면, 그죠? m이 양수면요. m 값은 1부터 5까지의 정수가 되고요. 그죠? m이 만약에 음수이면 x는, 자, m은 뭐가 되죠? m은 마 1, 마 2, 마 3, 마 4, 마 5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n은요 1부터 9까지의 정수니까 1부터 9까지의 무슨 수가 되겠어요? 자연수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정수 mn이라 했으니까요. 이때 주어진 두 부등식의 영역을 범위를 둘 다 만족하는 곳의 범위의 안에서 정수의 개수가 한 개가 나오고, 그죠? 도록 하는 mn의 값들은 뭐가 있으며 그 순서상의 개수를 찾아라. 순서상의 개수를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위에 걸 보시면요. 이 해는 n분의 3과 x가 일단 마이너스 m이고요. 밑에 거는 n과 3이거든요. 근데 위에 있는 부등식은 결국은 m이 양수일 때는 범위가 어디가 되나요? 작은 근보다는 작거나 또는 x가 n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고요. m이 음수일 때는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m이 음수면 작은 근과 큰 근 사이가 되는 거죠. 근데 m이 음수는 무슨 왜 그렇게 되냐면요. m이 마이너스면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m이 최고차항이잖아요. 음수가 돼서 위로 올라오게 되고요. 이 두 개 근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됩니까? m이 음수면 여기가 n분의 3이고 마이너스 m이 큰 쪽이죠. 양수니까. 이 중에서 0 이상이면 x축 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x가 음수일 때는요. 범위가 n분의 3 이상 마이너스 m 사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요 자리만 바뀌는 게 아니라 범위가 이렇게 바뀝니다. 조심.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요. n분의 두 번째 식은요. 두 번째 식은 n과 3 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식은 n과 3 사이니까, 그죠? n부터 x가 3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n이 3보다 큰 수면 x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 범위와 이 범위들 중에서 겹쳐지는 부분, 둘 다 만족하는 부분에 있는 정수의 개수가 한 개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일단 n 값부터 한번 정해보면요. n은 1부터 9까지지만요. 일단 이 범위에서 보시면 n이 1과 1 또는 1이면 이 1부터 3까지면 정수가 하나 있죠. 2가. 그래서 한 개 정도 이상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1번과 겹치는 부분에 정수가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2가 되면 안 돼요. 2부터 3 사이 아예 정수가 없죠. 그래서 2는 아예 해당이 안 되고요. 이쪽도 똑같습니다. 이 n 값은 뭐가 되죠? n 값은 3도 안 되죠. 3부터 3 사이에는 n이 없잖아요. 4도 안 됩니다. 3부터 4까지는 정수가 없으니까. 하나 이상은 존재해야 이 1번과 겹치는 부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n은 5일 때는 되죠. 5, 6, 7, 8, 9까지만 됩니다. 그래서 결국 n이 가능한 n 값은 1, 5, 6, 7, 8, 9만 된다는 거고요.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1번의 범위를 그려서 겹쳐지는 부분에 정수가 하나만 나오면 된다. 자, 일단 n이 1부터 9까지니까 n 1일 때 범위를 한번 찾아보면 n이 1일 때는 범위가 자세히 제가 풀어볼게요. x가 1부터 3 사이죠. 그래서 이때는 정수가 2가 하나 있어요. 맞죠? 자, n이 5가 되면요. 역시 그려볼게요. 5가 되면 3부터 5까지가 되는 거죠. 그 해가 3부터 5까지가 돼요. 이때도 정수가 하나 존재하게 되고요. n이 6이면요. 어떻게 되죠? 6이면 3부터 6까지잖아요. 6까지여서 이때는 안에 정수가 4, 5 두 개가 있죠. 자, n이 7이 되면요. 역시 3부터 7까지잖아요. 자, 그림은 편의상 그릴게요. 7까지니까 이때는 4, 5, 6 세 개가 있게 되고요. 자, n이 8일 때도 한번 해볼게요. 8이 되면요. 3부터 어디까지? 8까지니까요. 8보다 작다니까요. 4, 5, 6, 7 있고요. 마지막으로 n이 9가 되면 범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0, 3부터 9까지가 되고요. 이때는 n이 정수가 4, 5, 6, 7, 8 해서, 자, 이제 m이 양수와 음수일 때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와 겹치는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m이 양수라고 했을 때는요. 첫째 m이 1부터죠. 만약에 m이 1부터면요. 그죠? m이 1이면요. 범위가 어떻게 되죠? 요 위에 있는 범위를 따르잖아요. x가 마이너스 1 이하이거나 또는 x는 3 이상이거든요. 자, 3 이상이다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어떻게 되나? 3 이상이면 여기는 3 이상 해봐야 겹치는 게 없죠. 여기는 3 이상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어서 이 겹치는 부분 여기가 나오는데 그 안에 정수가 하나 있습니다. 한 개 맞죠? 아, 그래서 m이 1일 때는 어떤 것과 n이 얼마여야 되죠? 5일 때 되네요.
나머지 부분은 3 이상 이렇게 해봐야 그죠? 전부 2개, 3개씩 나오잖아. 안 되죠. 그래서 결국 방금 무슨 얘기 가시죠? 그래서 m이 1일 때는 바로 뭐죠? 찍어줬네요. 3 이상일 때는 바로 n이 뭐가 될 때? 5일 때만 되더라. 그래서 이때 m, n의 순서상은 1,5 하나 나오죠. 자, 또 m이 2일 때는요. m이 2가 되면요. x는 마이너스 2 이하이거나 2분의 3 이상이거든요. 자, 2분의 3이면 1.5잖아요. 1.5 이상이면 하나 될 때가 뭐죠? 1.5면 이쪽에 있습니다. 2분의 3이. 이거보다 크면서 겹치는 부분 여기 돼야 되잖아요. 정수가 하나만 있어야 되거든요. 자, 나머지 6, 7, 8, 9일 때는 다 2개, 3개 생겨서 안 됩니다. 맞죠? 이것도 되나요? 2분의 3이면 1.5, 여기 1.5잖아요. 여기도 되네요. 2분의 3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겹치는 부분이 여기여서 이때도 2가 하나 생기는 거죠. 이때도 한 개예요. 이해 가시죠? 결국은 m이 2일 때는요. n이 1과 얼마일 때? 5일 때 둘 다 됩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오면 그래서 이때는 n이 얼마일 때? n이 1과 5일 때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순서상이 m이 2일 때는 2,1과 2,5가 다 됩니다. 자, m이 3이면 같은 방식으로 자, 왼쪽은 뭐 할 필요도 없죠. 마 3 이하는 겹치지 않으니까. 3이면요. 3분의 3 1 이상이에요. 자, 왼쪽에서 1 이상일 때 겹쳐지면서 정수가 하나인 건 언젠가요? 1 이상일 때는요. 1번 n이 1일 때와 그죠? n이 5일 때겠죠. 한 개만 있어야 돼, 정수가. 맞죠? 그래서 이때도 3,1과 3,5가 되고요. 자, m이 4일 때도요. 이쪽은 뭐 마4 이하는 할 필요 없고요. 4하면 4분의 3이거든요. 0. 얼마니까 4분의 3 이상 그래프 그려서 보세요. 4분의 3이면 이쪽이죠. 역시 4분의 3이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 겹치죠. 정수 하나 있어요. 여기도 4분의 3이면 이렇게 하면 겹치죠. 그래서 여기 정수 하나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지? 아하. 그래서 결국은 n이 4일 때도 n 값은 1과 5가 되고요. 당연히 m이 5일 때도 뭐겠어요? 마 5 이하는 겹치지도 않기 때문에 5분의 3 이상이면 당연히 이때도 n이 1과 5일 때죠. 그래서 이때도 4,1과 4,5 이때도 5,1과 5,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m이 양수일 때 벌써 몇 개 나오죠? 9개가 나왔습니다. 9개. 9쌍이 나왔죠. 자, 그 다음 m이 음수일 때 해볼까요? 두 번째는 m이 음수가 되면요. m이 마1부터잖아요. 그래서 m이 마1이 되면 마1이 되면 범위가 어느 거죠? 밑에 거 아래쪽에 요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얘는 어디부터? 마이너스 3 이상 1 이하가 돼요. 자, 마이너스 3에서 1 사이면요. 이때 정수 하나가 딱 생기게 하는 경우는 어디겠습니까? 마이너스 3, 1이 1이 없죠? 1 그래서 1까지니까요. 1이면 이쪽이잖아요. 이거 해봐야 겹치지도 않잖아요.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m이 마2일 때는요. 마2면 범위가 어디죠? 마이면 마이너스 2분의 3 이상 x가 2 이하이거든요. 자, 마이너스 1.5에서 2 이하면요. 2 이하면 여기에요. 2가 여기 들어가서 2하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겹치잖아요. 2 하나 정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아하, 그래서 이때 하나가 생기네요. 맞죠? 그래서 이때는 m이 얼마일 때? n이 1일 때.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2,1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지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m이 마 3이 되면요. 마이너스 1 여기 m이 여기 있죠? 1 이상 x가 3 이하예요. 자, 3 이하가 되면은 어딘가 여기 역시 3 이하면 여기 3 이하 이렇게 되잖아. 여기 겹쳐서 정수 하나 있죠. 나머지는 3과 겹치지 않으니까 없잖아요. 자, 역시 n이 1일 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아하, 이때도 n이 1일 때 돼요. 그래서 m, n은 마이너스 3,1이 하나 생기고요. 자, 그 다음 m이 얼마죠? 마 4일 때는요. m이 마 4일 때 마 4일 때는 범위가 마이너스 4분의 3 이상 4 이하가 되잖아요. 그죠? 4 이하가 되는데 정수가 한 개인 경우는요. n이 얼마일 때죠? n이 얼마일 때? 자, 1일 때 되죠. 4 이하면 2 하나 있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얼마죠? 4 이하면 5일 때도 돼요. 아, 다 되네요. 5. 또 4 이하면 다 한 개 생기죠. 4에서 5, 6, 7, 8, 9에서 다 생기네요. 그래서 이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생깁니다. m이 마4일 때 6개 생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m이 마5일 때는 범위가 뭐죠? 마이너스 5분의 3 이상 뭐 5 이하니까요. 5 이하이면 하나 딱 생기는 경우는요. 5 이하면 어딘가 여기 하나 생기죠. n이 1일 때. 5 이하면요. 요때 한 개 생기죠. 겹쳐서. 그래서 n이 1일 때와 또 5 이하면 여기도 5 이하 이렇게 되면요. 여기 4가 하나 생기죠. 그래서 n이 5일 때 되죠. 요때는 5 이하 하면 안 돼요. 여기 두 개 생기니까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몇 개 생겨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생깁니다. 10가지. 그래서 총 나오는 개수는 9가지, 10가지에서 총 19,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부등식에서 정수의 개수가 한 개가 되는 케이스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좀 자세히 풀었습니다. 그죠? 네. 자, 소수는 1번 봅시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세 자리의 자연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총 몇 개 있냐? 그죠?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 풀이자정과 답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100의 자리 있고요. 100자리, 그죠?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있을 텐데요. 자, 먼저 보시면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 1의 자리 중에 하나는 7이 있답니다. 7의 개수가 한 개 있대요. 7의 개수가 셋 중에 한 곳에 7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조건 두 번째는요. 100의 자리와 1의 자리의 곱은 홀수래. 그 얘기 무슨 얘기죠? 100의 자리도 홀수고요. 100의 자리도 홀수고. 조건 2에 따라서. 조건 2의 문제는 뭐냐면요. 10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모두 홀수란 얘기죠. 홀수만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경우를 나눠야 되죠. 분류를 먼저 해볼게요. 첫째, 이제 7이라는 수가 하나 와야 되니까요. 첫 번째 케이스는 뭐죠? 100의 자리의 수가 7인 경우죠. 100의 자리 수가 7이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7로 시작하는 7, 그 다음에 10의 자리, 그 다음 1의 자리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100의 자리에 7이 오면요.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요.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10의 자리는 아무거나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0부터 시작 0, 1, 2, 3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9까지 올 수 있고요. 1의 자리는요. 1의 자리에는 홀수만 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여기서 그랬죠. 100의 자리와 1의 자리수는 모두 무슨 수만 와야 돼요? 홀수만 와야 됩니다. 그래서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홀수 뭐 있을까요? 1, 3, 5, 7은 오면 안 되죠. 왜? 조심해야 돼요. 7은 절대 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00의 자리 7이 한번 왔잖아요. 그래서 7은 안 되고 9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총 몇 가지죠? 1의 자리 총 몇 가지? 9가지인가요? 9 곱하기 4 해서 36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10의 자리에 7이 오는 거죠. 10의 자리의 수가 7이 되는 거죠. 7인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100, 10의 자리에 7이 오고 1의 자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자, 100의 자리에는 누가 오나요? 100의 자리의 수는 누가 올 수 있죠? 1 홀수만 와야 되잖아요. 1, 3, 5, 7 오면 안 돼요. 9 이렇게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홀수가 와야 되죠. 1, 3, 5, 9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4 곱하기 4에서 16가지의 자연수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하면요. 세 번째는 바로 뭐가 있습니까? 1의 자리에 뭐가 있는 거죠? 1의 자리의 수가 뭐가 되죠? 7인 경우죠. 그러니까 111의 자리에 누가 와요? 7이 온다 이런 얘기죠. 이럴 때는요. 100의 자리에는 누가 오죠? 100의 자리에는 누가 와요? 100의 자리에는 홀수만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1, 3, 5, 7 오면 안 돼요. 9만 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0의 자리에는 누구도 와야 되죠.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4, 5, 6 역시 조심해야 돼요. 7은 절대 오면 안 됩니다. 8, 9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9개예요. 10개 아니에요. 그래서 4 곱하기 9에서 36개가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서 나왔던 36가지 총 개수는요. 그 다음에 16가지, 36까지 총 더하면 88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소수령 2번 봅시다. 다음 연립분홍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3개가 나와야 되네요. 딱 3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자, 먼저 위에 있는 분홍식부터 풀면 위에 거 첫 번째 x-k와 마4 이상 4 이하겠죠. 이렇게 풀어지고요. 즉 이때 x에 보면은 k-4 이상 k 플러스 4 이하가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답이고요. 두 번째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2와 9로 인수분해 되니까 0보다 작죠.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x가 2보다 크고 9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자, 이 두 부분이 겹치는 부분, 즉 이런 얘기죠. 수직선을 그었을 때요. 2부터 9는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러니까 k-4에서부터 k 플러스 4죠. 그러니까 k-4가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요. k-4에서부터 k 플러스 4까지 들어가네요. 양쪽이 들어가죠. k 플러스 4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려지면요. 이 부분이 겹치거든요. 이 부분이 겹치면 이 안에 정수가 3개 있어야 되니까 뭐 있어야 될까요? 이 안에는 8과 7과 6이 있어야 되겠죠. 6. 물론 6이 k-4가 돼도 되는 거고요. 이쪽은 5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겹치는 부분에 6, 7, 8, 3개가 존재하는 거고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죠. 2부터 9까지인데요. 만약에 k-4가 이쪽 왼쪽 편에 2보다 작은 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려져서 이렇게 겹치는 거죠. 여기에 k 플러스 4가 있어가지고요. 이 부분이 겹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누가 있어야 되냐? 정수가 3개 있어야 되니까 3, 4, 5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물론 5가 k 플러스 4가 돼도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케이스가 두 가지 케이스. 첫 번째는 어떤 케이스냐면 2와 9 사이에 k-4가 2와 9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죠. 즉 어떤 경우냐? 6부터 k가 13 사이일 때는요. 자, 이럴 때 정수 6, 7, 8 3개가 해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k-4라는 요 값이요. 요 놈이 뭐죠? 6까지는 되죠. 6은 되지만 6보다는 작고요. 5보다는 커야 되는 거죠. 이해 갑니까? 언더스탠? 그렇게 돼야만이 6, 7, 8이 뭐가 되죠? 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3개가 딱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이때는요. k값 풀면요. k는 9보다는 크고요. 10 이하가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구간과 이 구간을 만족하는 정수, 둘 다 만족하는 k의 정수 k는 10밖에 없어요. 10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수 k 10이 하나 나오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죠. 자,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요. 이때는 누가 k 플러스 4가 여기는 위로 잘라 놓을게요. k 플러스 4가 2와 9 사이에 들어올 때죠. 이럴 때는 지금 무슨 얘기냐? 즉 k가 마이너스 2와 5 사이일 때인데요. 자, 이럴 때는 k 플러스 4가 3, 4, 5를 딱 품게 되기 위해서는요. k 플러스 4가 뭐죠? 5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요. 6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5 이상 6 미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k는요. 1 이상 2 미만이죠. 2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이 범위를 둘 다 만족하는 것은 당연히 이거고요. 이때 k 정수 k 값 하나밖에 없어요. 1밖에 안 되네요. 됐죠? 그래서 답은요. k 만족하는 k 정수 값 두 개가 있고요. k는 1과 10이 되겠습니다. 네. 자, 소수령 3번 보겠습니다. a, b와 b가 c, d에 대하여 이것을 행렬로 나타난 x 행렬에 대하여 삼각형 OAB의 삼각형의 넓이를 SX라고 했어요. S라는 것은 삼각형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자, 다음과 같은 T라는 행렬이 있습니다. 이 행렬에 대하여 ST제곱, T제곱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와 4T라는 행렬로 이루어진 좌표의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고 했을 때 이때 양의 실수 P값과
P값을 구하라 그런 얘기죠. 자, 먼저 보시면 T제곱부터 찾아야 되겠다 그렇지. T제곱은 2, 0, 1, P를 두 번 곱하기 하면요. 자, 1행 1열 하시면 그죠? 4가 되죠. 그다음 1행 2열 하면요. 0이 되고요. 2행 1열 하면요. 2 플러스 P가 되고요. 2행 2열은 P제곱이 되네요. 자, 이게 무슨 얘기죠? 바로 요 부분이 바로 좌표고요. 그죠? 요 부분이 바로 또 좌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점과 또 뭐요? 4,0과 그리고 2 더하기 P제곱을 좌표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바로 뭐라 그런다고 했어요? T제곱의 S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원점이 있고 뭐 굳이 안 그려봐도 되겠죠? 원점이 있고요. 4,0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 2 플러스 P, 뭐 여기가 있겠죠.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밑변이고요. 그래서 이건 얼마가 되냐?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4가 되고요. 높이는 바로 뭐가 됐습니까? 높이는 요 길이니까 이 y좌표 p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p제곱이 바로 높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계산하면 이 p제곱이 바로 st제곱이라는 거죠. 자, 같은 방법으로 4t 한번 해볼게요. 4t로 이루어진 좌표의 넓이를 찾아야 돼요. 4t는 t에다가 4배 한 거잖아요. t가 2, 0, 1p입니다. 자, 4배하면 8, 0, 4, 4p가 되니까 이 역시 여기가 한 좌표죠. 그래서 0,0과 8,0과 4,4p죠. 4p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가 바로 S4t니까요.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8이 되겠죠. 높이는 y좌표 4p가 될 거예요. 그래서 2, 4, 4, 16p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2p제곱과요. 2p제곱과 16p가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일치한다고 했으니 2p제곱이 16p와 같고요. p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나눠도 상관없겠죠. 자, 2로 나누면 8이 되고요. 그래서 p값은 8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이제 서술형 4번 볼게요. 자, 큰 문제인데 세 개로 갈라져 있는 문제네. 먼저 1번부터 해볼게요. 4-1번부터 해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4차 방정식이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진답니다. 실근도 있고 허근도 있대요. 자, 그랬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라 그랬습니다. 일단 A가 1이라면, 자, 일단 A가 1일 때 일단 모든 근을 구해달라는 얘기네요. A가 1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X 4제곱, A 1 집어넣어볼게요. 3-2의 X제곱 되고요. 자, 여기 A에 1을 집어넣으면요. 1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X의 4제곱 플러스 X제곱에다가요. 이쪽은 얼마가 되나요? 마 2에 마 12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이건 인수분해 되죠. X제곱 플러스 4와 3으로 되잖아요. 3으로 되고요. 그래서 이때는 X제곱이 마 4이거나 또는 X제곱이 3이 되니까 그러므로 X의 근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2i이거나 또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보시다시피 실근과 허근은 모두 같잖아요. 됐죠? 네. 자, 이제 서술형 4번의 본격적인 문제 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2번 보세요. 주어진 4차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일 때 허근을 모두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주어진 방정식이 보세요. X의 4제곱 플러스 3만 한번 적어볼게요. X제곱 플러스고요. 이 뒷부분이 인수분해 되죠. 그죠? 5와 A-5, A 플러스 2는 0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얘는 1 보기차식이니까 1, 1이고요. A-5와 A 플러스 2가 되는데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 나와야 되니까 둘 다 마이너스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건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X제곱 마이너스 A-5와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0이 되고요. 맞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X제곱은 하나는 A-5고요. 또 하나는 X제곱이 A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럼 둘 중에 지금 문제 보세요.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4차 방정식은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랬거든요.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져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는 허근이고요. 하나는 실근이어야 되잖아요. 지금 보세요. 근데 X제곱이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냐면 A 플러스 2가 A-5보다 크잖아요. 큰 게 양수겠죠. 얘가 양수고요. 얘가 음수예요. X제곱이 양수인 건 여기서는 실근이 나오는 거죠. 근데 실근은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은 말이 없으니 중근도 될 거 아니에요. 0까지도 되는 거죠. 0이 되면요 X제곱이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0이 되면 X제곱은 X는 0이 중근이 되죠. 자, 그래서 즉 어떤 경우가 펼쳐지냐면요 여기서는 A가 5보다 작고요. and 여기서는 마이너스 2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4차 방정식이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질 조건은요 일단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질 조건은요 일단 마이너스 2 이상이고요 5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이제 실근과 허근을 구해 봅시다. 자, 지금 A의 마이너스 2 이상 5 범위에서 이제 실근을 찾아보면요 우리 X제곱은 A 플러스 2가 여기서 실근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A 플러스 2에서 X는 뭐가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2가 실근이 되고요. 맞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두 실근의 곱이 얼마가 돼야 되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두 실근 곱 구하면 얼마인가요? A 플러스 2와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2를 곱한 것이 얼마 된다? 마 4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A 플러스 2는 4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만족하는 A는 2가 돼야 되겠다는 얘기죠. 근데 A가 2일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서 두 실근의 곱이 마 4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의문점 드는 거는 물론 여기서 뭡니까? A가 만약에요 마이너스 2이면 2일 때는 중근을 갖잖아요. X제곱이 0이 돼서 X 이퀄 0이라는 중근을 갖거든요. 근데 이 중근은 이 문제에서는 제외입니다. 왜냐하면 중근에 X 0이 들어가 버리면 모든 실근의 곱이 마 4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근은 여기서 제외인
거고요. 결국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A 값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뭐고 하면 돼요? 허근은 뭡니까? 이제 허근은 x제곱은 a-5에서 허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a가 2니까요. 여기 집어넣으면 x제곱은 마 3이 되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흑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된다. 이런 얘기죠. 됐죠? 네. 이렇게 해서 2번이 해결이 됐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정수인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정수인근을 갖도록 하래요. 지금 2번에서 보시다시피 이 문제에서 원래 뭐였죠? 보시면 이 문제는 4차 방정식 모든 실근과 허근을 가질 때거든요. 자, 모든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질 때는 2번에서 했듯이 그 A의 범위가 뭐였죠? 마이너스 2 이상이고 5보다 작았잖아요. 맞죠? 이때 우리 실근은 루트 A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2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루트 A 플러스 2의 값이 정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A가 마이너스 2부터 5 사이니까 A 플러스 2는 그러면 0 이상이고 7이에요. 그죠? 루트 10이면 0 이상, 루트 7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루트 a 플러스 2가 정수가 돼야 되니까요. 결국 루트 a 플러스 2는 무슨 수가 되죠? 0과 루트 7 사이면 0이든가요? 아니면 1이든가요? 아니면 2가 되겠죠. 3은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때 만족하는 값 찾아보면 되겠죠. 자, 루트 a 플러스 2가 0이면요. 이때는 a가 뭐가 됩니까? a가 마이고요. 그 다음에 루트 a 플러스 2가 1이면요. 이때는 a가 뭐가 됩니까? 네, 마 1이고요. 그 다음에 루트 a 플러스 2가 2가 될 때는요, 루트 4가 돼야 되니까 a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정수인근을 갖게 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값은요, a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가 되겠다.